정규분포요. 애들 기절했어요. 누가 기재? 애들 다 기절했어요. 야 이불게. 힘든가 봐요. 뭐 그렇게 힘들어. 사람이라서 힘들어요. 그 앞에 거 계산했지 다. 네. 얼마나? 3번. 자 이제 52페이지 이제 정규 분포. 이 영어로 번역하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고. 노멀이라는 게 정상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말로 정규분포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게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규분포는 봐봐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 확률 밀도함수의 식이 있거든. 거기 이제 52페이지 보면 정규분포에서 나타나는 확률 밀도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자 니네가 모르는 기호 문과생들은 알 수 없는 기호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이과애들만 배우는 자연 로그의 밑으로 사용되는 무리수야. 무리수 파이가 무리수지 3.14159 그런 것처럼 이과애들만 쓰는 무리수 2라는 게 있어.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이 식만 한번 그냥 보여주려는 거야. 지수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2에 잘 안 보인다. 시그마 제곱. 나 못 외우는 거야. 니네들도 외울 필요 없고. x-n의 전체 제곱.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x가 갖는 확률 밀도 함수가 좁다고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런데 요 그래프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 그려봤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하고는 좀 다르게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다고. 여기 이제 x축이고 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선생님 또 거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갈 거야. 니네들도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 오케이? 요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냐? 얘기하면 이제 종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확률 밀도 함수가 요런 모양인데 이게 가장 노멀하는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지점이 뭐냐? 여기가 평균에 해당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니네들 수학 점수라고 하면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꼴등부터 시작해서 1등까지 쫙 펼쳐보면 가운데에 해당하는 애들의 숫자가 많아. 여기가 밀집돼 있고 그 평균 근처에 밀집돼 있고 평균으로 작아질수록 값이 쭉 작아지고 평균으로 커질수록 또 쭉 커지는데 이게 좌우 대칭되는 모양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종 모양이고 쟤는 선대칭 함수야. 대칭 함수인데 좌우 대칭. 누구를 대칭으로 하냐면 대칭축이 x 이퀄 평균이야. 평균값을 대칭축으로 갖고 있는 종 모양으로 생긴 함수의 형태가 확률 밀도 그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는 놈을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는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선생님이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x축 그려놓고서 전부 다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잡아놓고 여기를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뭘 갖고 있냐면 점근선을 갖고 있어. 이 그래프가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닿지는 않아.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점근선 있구나.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일단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다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을 때 요놈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항상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보면 반쪽이 딱 나눠지는 거니까 반쪽에 해당하는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요만큼의 면적은. 이 면적 얼마 되겠어? 2분의 1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아까 우리 대칭성을 갖고서 이제
확률 구했던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평균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치고 여기가 2인데 요만큼의 면적을 줬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3이에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한 칸 떨어져 있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0이라고 잡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도 얼마가 되는 거야? 0.3이 되는 거야. 또 내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요만큼의 면적.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0.2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고?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확률 변수 x인데 확률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 그리면서. 그럼 얼마 될 것 같아? 응? 요게 2니까 확률 변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요게 x축하고 둘러싸인 2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요만큼을 얼마라고 했냐면 0.3이라고 했죠. 그럼 요만큼의 면적이라는 건 0.3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야? 0.5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거야. 앞으로 니네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확률 밀도함수 딱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구간에 대응하는 확률을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주면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쪽 구간의 확률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절반에 해당하는 게 0.5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 그림 보고 다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대칭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얘 폭이 있어. 폭 이렇게 폭. 어떤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이 폭이 이게 좁은 놈도 있고 폭이 이렇게 넓은 놈도 있다. 이렇게 넓은 놈도 있다고. 뭐에 의해서 그건 결정되는 거냐면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값이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표준 편차에 의해서 그 값이 그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거야. 폭을 결정하는 건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에 의해 결정된다. 얘 프린트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또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 봐봐. 정규분포 곡선이 하나는 요거야. 하나는 요거야. 이렇게. 여기가 대칭축이고 여기에 또 대칭축이야.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가 나타내는 폭과 얘가 나타내는 폭은 똑같지. 모양이 아예 똑같지. 그러니까 뭐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야 돼.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얘가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x고 얘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y라고 하면 x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와 y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는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뭐만 다른 거냐면 이놈의 대칭축의 위치가 다른 거지. 맞아? 네. 대칭축의 위치가 평균이거든. 네.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평균 m1, 확률 변수 y가 나타내는 평균을 m2라고 하면 확률 변수 y가 나타내는 평균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과 3반 애들하고 예를 들어서 문과 1반 애들하고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걔네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평균은 다를 거 아니야. 문과 1반하고 문과 3반하고 문과 1반. 문과 3반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네. 문과 1반은 여기 있을 테고. 네. 그 평균은 다르지만 걔네들의 점수 분포는 동일하다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갔어? 근데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 이게 x축인데 대칭축이 동일해. 그래서 한 새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한 새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대칭축이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평균. 평균이 동일한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물음에 대한 답을 잘해야 돼. 이게 x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고 이 빨간색이 이게 y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야. 얘가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하고 x가 나타내는 표준 편차, y가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할 때 두 개의 그래프의 폭이 좀 다르지? 폭이 누가 더 커? 시그마 x께 커, y께 커? Y. y께 크, 이거 y께 크잖아. 뚱뚱하고 납작한 새끼. 뚱뚱하고 납작한 새끼. 위로 폭이 더 높잖아요. 폭이라는 게 이걸 보는 게 폭이야.
이거 그럼 기린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어쨌든 홀쭉한 새끼하고 뚱뚱하고 낮은 새끼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중에서 누가 표준 편차가 큰 것 같아? 시그마 2가 시그마 2? 전 같다고 생각해요. 같아? 아니 호주기하고 짝달만한 새끼가 같진 않잖아. 그치? 달라 일단. 달라요. 달라. 일단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 너 봐봐. 나 같은 사람이 그 딸딸만한 사람 있고 저기 현우 180 이렇게 길쭉한 애가 있어. 누구 선택할래? 둘 다. 둘 다. 아니 다른 것만 보지 말고 딸딸만한 애하고 길쭉한 새끼가 있어. 길쭉한. 길쭉한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선호도가 있다는 거야. 네가 다름이 있으니까 뭔가를 선택하잖아. 똑같으면 아무거나 주세요 할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아무거나 주시면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이럴 거 아니야. 선택한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얘하고 얘는 요 x하고 y는 표준 편차가 달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말은 이 말의 표현을 알아야 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쫙 퍼져 있다는 뜻이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모여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여기 조밀하게 모여 있지 이만큼. 근데 얘는 이렇게 쭉 퍼져 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모여 있는 정도가 얘보다는 좀 다르지. 그래서 홀쭉한 새끼, 길하고 홀쭉한 새끼는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하고 쫙 퍼져 있는 새끼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당연히 이해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내가 알겠는데 한국말로 자료가 고르다라는 표현이 있어. 고르다. 우리말에 고르다. 그러면 여기서는 x하고 y 중에 누가 더 고른 거야? Y.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x가 고른 거야. 왜요? 자, 고르다라는 말은 여기 한국말에서 고르다라는 말은 비슷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를 뜻하는 거야. 비슷한 애들이 많이. 조그만 애들이 난장이 똥자루만 애들이 쫙 모여있어. 얘만 애들이 막 모여있어. 고르구나. 자를 갖고서 내가 쫙 거봐. 목 베이는 애 있을 수 없어. 없잖아. 애새끼들 고른 거야. 그만 보면. 근데 예를 들어 큰 새끼도 있고 작은 새끼도 들쭉날쭉이면 내가 하나 쓱 보면 몇 개는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애들만 있어. 쫙. 큰 애들만 쫙 있어. 고른 거야 아닌 거야? 골라요. 그것도 고른 거야. 그래서 한국어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애들이 이게 잘 헷갈리는데 자료가 고르다는 건 조그만한 새끼들이 있으면 조그만한 새끼들만 모여있고 큰 새끼만 있으면 큰 새끼들만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걸 고르다라고 하고 이게 섞여 있을 때는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둘 중에 고른 건 누구야? X. 이게 고른 거야. 왜냐면 여기는 다 몰려있잖아. 그지? 그래서 x가 y보다 고르다. 이게 표준 편차의 크기는 얘가 더 큰 거고 고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고른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은 게. 고르다라는 말이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작다.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기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잘 들여다보면 요거 무리수라는 거 이거 고정되어 있는 값이거든. 루트 2파이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요거 이제 x 값이 들어갈 건데 결국 요 식을 결정하는 건 두 개의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평균하고 표준 편차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 평균이 작으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거고 평균이 크면 오른쪽에 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렇게 솟아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크면 퍼져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는 뭐에 의해서 똑같은 정규 분포라 하더라도 걔가 갖고 있는 평균과 걔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상대적으로만 한번 비교해 볼게.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야.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0이야. 표준 편차는 1이라고 할까? 뒤에 게 분산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동일한 평면상에다 딱 그려보면 자 x에 해당하는 건 평균이 10이니까 얘를 대칭축으로 가는 거고 y는 평균이 20이니까 20 얘를 대칭축으로 갔는데 x라는 놈은 표준 편차가 y라는 놈하고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가 커 작아? 커요. 크니까 네. 쏟아 있는 게 아니라 딸딸라만한 새끼들이 있는 거지.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놈은 평균은 큰데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이 새끼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그래서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분포가 나타낸 그래프의 짝을 맞춰주면 여기가 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y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접수됐지? 네. 집에 가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셔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규분포에서 뭘 구할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확률 변수 y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가 이게 평균값인데 예를 들어서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그럼 얘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10에서 20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려 놓은 다음 10에서부터 여기 10이면 여기 20 10에서부터 2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요 함수는 아까 복잡했던 식에서 평균 자리에다가 10 집어넣고 표준 편차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식이 나오지. 그 식을 10부터 20까지 정적분을 때려야 되지. 그지? 근데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률 변수 y가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는 얘의 평균은 2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니까 또 확률 밀도 함수가 또 바뀌겠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20은 여기고 30은 여기니까 20부터 30까지의 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야 이거 구할 때 이 확률 밀도 함수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할 때는 이쪽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가지고 매번 정적분을 해서 값들을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사용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계속해서 바뀌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른 놈에 대해서 변수의 표준화라는 걸 시켜. 변수의 표준화. 그러니까 하나는 x로 돼 있고 하나는 y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z라는 하나의 변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수의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 외워야 돼. z라는 변수로 표준화를 시키려면 확률 변수 x에서 또는 확률 변수 y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평균을 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눠. 이렇게 변수를 바꿔치기를 할 거거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놈을 표준화된 변수 z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z가 나타내는 분포도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분포하고 똑같은 분포를 가질 테니까 정규 분포를 가질 텐데 얘가 갖고 있는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왜 이게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이게 x라는 놈에서 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나눴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분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바뀔 거라고. 근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되는 그런 변수로 바뀌어.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표준화된 변수가 갖고 있는 정규 분포에 대하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거든? 그 얘는 그래프가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평균 자리가 0이고 표준 편차 1이면 이 표준화된 변수에 대해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요 면적을 미리 다 구해 놓는 거야. 수학하는 사람들이. 요 확률 밀도 함수는 딱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평균이 0짜리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거. 무슨 말인지 가? 그럼 이놈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의 면적,
0부터 2까지의 면적, 0부터 3까지의 면적을 자료로 다 만들어 놨다. 그걸 우리는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스토리만 알아도 문제 푸는 거 해보면 이제 되니까 결국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이 자체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변수의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화된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는 있지. 각각의 확률 밀도를 다 구해가지고 하는 거 좀 불편할 테니까 기준되는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잡아놓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0짜리, 표준 편차가 1짜리인 것 같고 문제를 다 풀겠다 이거야. 알겠어?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줄게. 자, 거기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이게 샘플이 있어. 하는 방법만 알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normal distribution. 평균이 1짜리고 표준 편차가 2짜리야. 얘를 따라요. 그럴 때 확률 변수 x가 1부터 5까지 1 확률을 구하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을 구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니네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정규분포 곡선을 맨날 그리는 거야. 정규분포 곡선을 종 모양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따라와. 자, 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 2인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일단 그려놔. 오케이? 그리고 카운팅을 여기다가 여기가 평균 자리니까 1 이렇게 써놓는 거.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1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확률 변수 x야. 5가 여기 있을 테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좀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뭐를 알고 있냐면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 그러니까 여기가 z 값에 대해서 z를 변수로 하는 확률 밀도 함수, 표준화된 밀도 함수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데이터가 뭐냐? 니네 책에 이렇게 표를 하나 주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z로 돼 있고 z가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그때에 z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쬐까란 z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 값을 미리 다 계산해 놨어. 0.4413, 여기가 0.4772, 여기가 0.4987. 하다 보면 이 숫자도 다 외워져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구할 거거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z라는 변수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표준화 시킨다고 했냐면 확률 변수 x에서 얘 뭘 빼고 아까 뭘 뺀다고 그랬지? 까먹었어. 얘가 갖고 있는 평균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z라는 변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x가 1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x가 1부터 5까지 변할 때 z 입장에서는 어떤 범위를 갖는지를 구해야 된다고. 나는 이 그래프,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그러면 요거 갖고 z를 만들어 여기다 1을 빼주시고요. 1 하나 빼주시고 다시 2로 나눌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1 빼주면 얼마 되고? 4 되고 2로 나누면 2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빼주시면 0이고 2로 나누면 빵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표준화된 변수 z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률 변수 x가 1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z 입장으로 바꿔버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 근데 이 표가 뜻하는 건 봐. z 값이 1.0일 때 0부터 1.0까지의 확률이 이거. z 값이 2.0이면 0부터 2.0까지, 0부터 3.0까지의 값을 준 거라고. 그러면 그림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 얘의 평균은 요게 될 거니까 빵 될 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0부터 2까지잖아. 얘 있겠지.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면적은 여기서 뭐를 넣으면 돼? 0.477을 넣으면 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부터 5까지에 해당할 확률은 0.477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잘 표준화만 잘 시켜주시면 돼. 표준화 시키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그 확률 변수에서 그놈의 평균을 빼고 그놈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z라는 변수로 바뀐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번엔 예를 한번 해보자. 연필 들고 니들이 10을 쓸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은 뭐 이쯤인데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데 내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 표준화를 시킬 거란 말이야. x를 z로 바꿀 거야. 뭘 빼주시고? 평균 얼마? 1 빼주시고 뭘로 나눠주시고? 분산이 아니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표준 편차로. 이놈의 양의 제곱분으로 나눈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럼 이제 우변도 계산한다.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이게 z지. 이 확률을 구한다. 표준화된 변수로 봤을 때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해 갔어요? 자, 이 표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리라고. 요게 이제 z축으로 바뀌는 거고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은 빵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자리는 여기 될 거고. 그러면 z값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건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동의했어? 근데 주어진 값은 항상 양의 값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거든.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푼다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0부터 1까지 요 면적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그게 얼마야? 0.3413이야.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얼마겠어? 0.3413. 그럼 여기 값은 0.5에서 이만큼이 0.5잖아. 0.5에서 0.3413을 빼주시면 되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0.5에서 요만큼의 면적이 이게 0.5잖아. 그만큼의 면적 0.5에서 얘랑 얘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0.3413을 빼주시면 요만큼의 면적이 된다. 그게 Z로 바꿨을 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맨 이짓 할 거야. 앞으로 맨 이짓 확률을 구하는데 항상 Z에 대한 확률을 주거든. 그럼 니네가 어떤 변수가 나오면 Z로 다 바꿔놓고서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적분할 일도 없고. 응? 자, 그럼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조금만 더 연습을 시켜줄게. 야, 근데 좀 궁금하지 않겠지만 표준화된 변수 z의 평균이 0이고 왜 표준 편차가 1인지 궁금하지 않지? 그래. 자, 확률 변수 x는 지금부터는 다 멘트가 이렇게 나와.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평균이고요. 뒤에 있는 건 분산인데 항상 표준 편차가 드러나도록 표현해. 누구의 제곱으로 이걸 따른다. 그런데 5분의 1x 확률 변수 x의 5분의 1을 한 놈의 분산이 1이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80보다 작거나 같고 같은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게 같대. 그럴 때 평균도 조금 구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을 좀 구해봐라. 해보자. 일단 이건 좀 바꿔내 줄 수 있지. 요거는 x 앞에 계수가 5분의 1이니까 요거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제곱으로 빠져나가지. 25분의 1의 확률 변수 x의 분산 이 값이 1 되는 거고 그럼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25 되는 거고 동의? 네. 그럼 이건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 돼요?
양의 제곱권 써야지 5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분산 25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자. 네. 자, 어쨌든 이제 표준 편차는 구했어. 우리는 뭐 구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잘 보는 거예요. 80보다 작거나 같고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변수가 80보다 작은 쪽의 확률과 120보다 큰 쪽의 확률이 같대. 그러면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 곡선은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가운데가 어? 아 일단 평균이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럼 이걸 한번 표현해봐. 8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80이면 여기가 더 작거나 같은 부분 요 면적을 뜻하는 거고 요게 120 이쪽에 있다면 이 여기의 면적을 뜻하는데 그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네. 아 그러면 얘 대칭축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똑같다는 건 여기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얘하고 얘의 중앙값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감? 그럼 쟤는 두 개 더해서 반대가 얼마? 어휴. 그래서 민채가 아까 100이라고 힘차게 외쳤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하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이걸 갖고서 그냥 문제를 낸 거예요. 아,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확률 변수 x가 또 계속 이벤트야. 하루 종일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를 줬니? 여기 분산이 10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10이야. 표준 편차를 줬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줬거든. 요 값이 0.2119 수방차. 그럴 때 m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 Z에 대한 표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래. 이거 평균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잠깐 천천히 갈게. 일단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 평균은 현재 스코어가 모르니까 여기 n일 거고 그런데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9라고 했으니까 요 50이라는 포인트를 요 X축상에 우리가 찍을 수 있어. 어디를 보고 찍으라는 얘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만 판단해. 일단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왼쪽. 50의 위치가 왼쪽. 여기에 손들어. 2명. 여기 손들어. 2명. 손 안 드네 손들어. 왜? 너는 왜 손 안 들어? 몰라? 알 수 없어? 아니 여기 50이라는 포인트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겠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어? 모르겠어? 아 왼쪽에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되잖아. 얘는 좌우 대칭이고 얘 면적이 0.5씩이잖아. 그럼 얘 지금 확률이 0.2119라는 건 0.5보다 작다잖아. 만약에 여기에 50이 이렇게 딱 있으면 또로록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0.5보다 크지. 아 그러니까 m 값은 m 값보다 작은 쪽에 50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면적이 0.2119겠구나. 일단 이렇게 찾아내줘. 그래서 니네가 이제 어떤 값을 계산을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5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작게 나왔으면 계산 잘못한 거지.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그림은 이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야? Z에 해당하는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Z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0이고, 그치? 자, 얘를 이제 변수를 표준화시켜야 되니까 이 50이라는 X 입장에서의 50이라는 값이 Z 입장에서는 얼마로 찍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 얘 값에서 이게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 값에서 뭘 빼야 되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누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이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그럼 우변도 50에 해당하는 놈도 그놈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표준 편차는 알지? 10이라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Z로 변환됐을 때에 50에 해당하는 값은 그놈에다가 평균 빼고 그놈의 표준 편차로 나눈 10분의 50 빼기 m이 되는 거야. 이해 가지? 그러면 그 새끼도 마찬가지로 여기 확률이 0.219라 했으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요 면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2119가 될 거라고. 뭔 말인지 확률을 지금 거꾸로 준 거니까.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우리가 표를 갖고서 니네들이 찾아야 되는 건 표는 항상 0보다 큰 쪽에 z값이 1일 때, z값이 2일 때, z값이 3일 때의 확률을 준 거잖아. 네. 왼쪽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 그럼 내가 여기가 0.219라는 건 여기를 알 수 있지, 여기 확률을. 여기 확률은 얼마나 되겠니? 요 면적은? 1에서 저거 빼는 거. 1에서 왜 빼? 0.21 뺀거 아니, 아니에요? 요만큼이 0.5잖아. 0.5에서 빼야지. 0.5에서 0.2119를 빼면 요만큼의 면적이지. 계산해볼까? 0. 계산이 또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뺄 때 여기는 합쳐서 10 되게끔 만들면 되고 여기 1이고 그 다음부터는 합해서 9 되게끔 만들면 돼. 여기도 9 되게끔. 여기서 여기 빼면 3인데 하나 빠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0.2881 맞냐 근데? 맞는 거 같지? 네. 그러면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0.288이니까 요만큼의 면적은 요만큼의 면적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표에서 확률의 값이 0.2881 되는 여기 값을 읽어주는 거야. 여기 양수에 해당하는 z값 0.288이 얼마야 그게? 0.8이 되는 거지. 여기가 0.8자리가 되는 거지. z값으로.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 얘를 대칭으로 여기 값이 0에서 여기 값이 0.8이라고 0.8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0.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0.8이 돼야 되는 거야. 어렵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이제 m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8 되고요. 이거 넘기고 이쪽으로 가면 m 값은 58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자, 다시 한번 복귀해 줄게. 자, 우선 니네가 이 지금 z 값으로 전환되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찬히 하시면 돼.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는 확률을 준 거야. 0.2119.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편차가 10일 때 나타내는 이 확률과 z로 전환시켰을 때 이만큼의 확률을 갖는 z 값을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2119라는 확률을 갖는 이 정규분포에서 z로 얼마인지를 찾아서 그 값하고 얘를 대응시켜 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순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야, 얘가 놓이는 위치가 이거야. 그러면 얘를 표준화시켜서 이 50에 해당하는 놈이 표준화된 값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찾아. 5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그놈의 위치도 좀 알아둬야 되니까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치도 좀 봐야 된다. 평균보다 얘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Z로 전환시켰을 때도 평균 0보다 왼쪽에 있는 값으로 표현되겠구나. 그런데 확률을 줬다는 건 요 면적을 준 거니까 요 면적을 아는 거고.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작다의 면적을 쓸 수가 없으니 어떤 사이의 면적을 써야 되는데 양수 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 면적 아니 요 면적 알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 면적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면적에 해당하는 확률을 갖는 z값을 찾기만 하면 얘하고 얘는 상호간의 대칭이니까 이 값의 부호 바꾼 값이 이 값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처음에 하는 건 생소한데 니네들이 이제 몇 번만 연습을 좀 해보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죠. 뭐 끝났어?